안녕하세요. 트라우마 아동상담 심리치료사 달팽입니다. 지금 저는 나쁜 엄마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아동상담 심리치료사가 되면서 평생 보았던 드라마보다 훨씬 많은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그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예술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드라마 작가들이 어떤 인간의 모습과 행동을 집중해서 조사하고 관찰하고 보여주는지 그 결과물을 보고 있는 저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양한데 제가 관찰할 수 있는 저만의 세상, 그리고 제가 관찰하는 제 주변의 세상만 보는 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세상을 보여주니까요. 나쁜 엄마 에피소드 4편을 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30대였던 아들이 7살의 인지적 지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돼지 농장을 가지고 있던 엄마가 7살 지능이 되어버린 아들을 휠체어에 태워서 돼지우리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동물이 있다. 그게 뭔지 아느냐? 바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돼지라면 모두가 더럽고 냄새나는 동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고요. 돼지는 똥오줌도 한 자리에서만 누고 잠도 깨끗한 데서만 자는 동물이라고 얘기해줍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정말 깨끗하고 그리고 정말 똑똑한 동물은 강아지보다도 돼지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돼지는 체온을 낮추고 자기에게 달라붙는 벌레를 쫓기 위해서 몸을 비비는 목욕, 진흙 속에서 목욕을 자주 하는데 사람들이 돼지를 기르면서 좁은 우리에 억지로 가둬놓고 진흙을 만나지 못하게 된 거죠. 넓은 들판의 진흙 속에서 몸을 비비대면서 목욕을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결국 진흙으로 목욕을 할 수 없게 된 돼지는 몸에 붙어있는 것들을 떼어나는 목욕을 하긴 해야 하니까 그냥 바닥에 몸을 비비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바닥이 자신의 똥과 오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점점 더 더러워지게 되고 그래서 돼지는 난폭하게 변해간 거야 라고 얘기해줍니다. 돼지의 삶이 더럽고 깨끗하지 않고 불편해지자 성격이 난폭하게 변해가는 것,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걸 보여주는 대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참 가엾지 않니? 7살 지능이 된 30대 아들은 가엾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더 가여운 게 있어. 진짜 가여운 건 말이야. 돼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하늘을 볼 수가 없어. 평생 땅만 보고 살아야 한다는 게 훨씬 더 가여운 거야. 엄마가 얘기하는 건 하늘을 보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하늘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대목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덧붙입니다. 오직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순간은 유일한 순간, 바로 넘어져야 해. 넘어져야 그 하늘을 볼 수 있단다 라고 얘기해줍니다. 넘어져 봐야 지금껏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야. 고개를 들 수 없으니 온몸으로 넘어져 하늘을 봐야겠지요.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돼지만 그런 게 아니야. 사람도 그래.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상상이 될 만한 이야기를 아이의 등 뒤에서 돼지를 함께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던 엄마가 아들의 얼굴 앞으로 다가와 엄마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전합니다. 눈을 마주보면서 엄마의 영혼으로 아이의 영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눈을 맞추고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지금 넘어진 거다. 사고가 나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아이, 그 아이에게 우리는 지금 넘어진 거다라고 얘기해줍니다. 그런 아이를 보는 엄마, 그리고 그렇게 계속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아들, 너와 나는 지금 넘어진 중이다. 그러니 우리는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야. 에피소드 4편 이전에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하는데 엄마 나는 바보인가요? 라고 울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신은 7살의 지능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줘요.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이건 기회야. 너는 잠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거야 라고 얘기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게 기회를 가진 나에게는 감사한 선물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들이었던 검사가 얼마나 나쁜 행동을 했는지를 알고 나서 화가 나서 절규하듯 그런 슬픈 화를 아들에게 뿜어냅니다. 그때 했던 말이 네가 얼마나 나쁜 행동을 했으면 이런 저주를, 이런 벌을 받는 거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엄마의 말, 희망의 말을 믿고 있었던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내가 이렇게 된 게 내가 받은 선물, 기회가 아니라 벌을 받는 거였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굉장히 웁니다. 그래서 그런 아들을 다시 돼지우리로 데려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에피소드 4편이거든요.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와 눈을 맞추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었지만 꼭 봐야만 했던 너무나도 소중한 세상. 그 소중한 세상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넘어진 거야. 돼지가 보아야 하는 하늘이 바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그 소중한 세상이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너무도 교훈이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라우마 집중 상담을 하는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는 지금 7살의 지능을 가지고 있죠. 이 아이는 이런 말을 해주는 엄마가 아주 가까이에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정말 행운입니다. 트라우마 심리치료는 아동기,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 약 만 18년 동안에 자신의 마음에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어려움을 가볍게 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마 두뇌의 발달을 생각한다면 왜 성인이 되기 전 첫 18년이라고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뇌는 계속 발달을 합니다. 뇌 가소성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이제 두뇌가 발달을 멈추는 시기는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의 첫
시기, 첫 몇 년 동안의 두뇌의 발달을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두뇌가 성장을 멈추는 것, 발달을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 그 발달과 성장이 예전처럼 그렇게 깊이 있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책임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성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인이 되는 시기는 법적으로 만 18세 이렇게 기준이 있긴 한데 법적으로 어른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 바로 두뇌의 발달 단계상 판단이나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른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두뇌가 완전히 모든 것을 건강하고 안전한 방향으로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뇌가 아직도 학습을 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른이 필요한 거고 그 미성년자의 시기를 만 18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심리적으로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다 할 때 두뇌에 가해지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다, 그래서 정서가 불안하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경험들은 두뇌의 구조도 바꾼다는 것이 뇌과학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두뇌의 방향, 두뇌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두뇌의 구조 자체가 바뀌더라라는 것이 어린 시절 심리적 고통을 받은 두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드라마 속의 아이는 7살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7살의 이 아이,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이 나이에 지금 이 아이가 겪고 있는 휠체어 위에서의 힘든 생활들, 신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서적으로 힘든 이 시기에 이 아이의 엄마가 이렇게 마음을 도와주면서 지지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이것이 이 아이의 심리적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심리적으로 도움을 받은 이 아이의 두뇌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도움을 받을 겁니다. 자, 문제는 성인이 되기 전 어른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두뇌가 열려있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두뇌는 아주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하죠. 플라스틱. 모양의 변형이 쉬운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이의 두뇌가 좋은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좋은 방향으로 두뇌가 성장을 하게 되고 나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날들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두뇌는 원래 가지고 태어났을 때의 그 잠재력을 키울 수가 없게 되죠. 어린아이의 두뇌는 이렇게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서 좋지만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서 약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두뇌가 성인이 되어서 그것만의 형태를 가지고 다치기 전에 이런 경험들을 경험하는 게 필요합니다. 즉 응원해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아이들의 경험은 가볍고 부드러워질 겁니다. 두뇌가 다치기 전, 즉 성인이 되기 전의 두뇌가 바로 이런 환경을 경험하는 게 너무나도 큰 행운과도 같은 선물입니다. 자, 만 18세 이전, 서양의 연구 결과에서는 만 18세 이전에 트라우마에 대한 심리 치료적인 개입이 들어가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골든타임을 얘기하는 거죠. 두뇌가 아직 말랑말랑할 때, 아이들이 겪은 경험에 있어서 충격을 받고 힘들어할 때 그 힘든 충격의 경험을 다시 부드럽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두뇌의 구조가 바뀌기 전에, 두뇌의 구조가 안전하고 건강한 방향이 아닌 쪽으로 바뀌기 전에 개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트라우마 상담 치료사들이 가장 먼저 교육받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아이는 7살이 되었을 때 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어릴 때 어려운 일에 있어서 위로를 받고 좋은 해석으로 긍정적인 방향을 경험을 받은 아이들은 이 다음에 힘듦이 올 때 지금 이 기억과 정서의 기억에 기대어서 또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두뇌가 말랑말랑한 이 시기, 만 18세 이전에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안타까운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고 성인이 되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성인이 되면 이해력도 높아지고 사고력이 높아져서 그때 경험하는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위로와 긍정적인 도움들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어릴 때 경험했던 아이들은 조금 더 쉽습니다. 두뇌가 열려있을 때 그때 이런 긍정적이고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의 경험, 정서적인 기억이 아이들의 두뇌에 깊숙이 자리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두뇌의 구조가 안전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받는 도움보다는 훨씬 더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해당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어릴 때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언제든 겪게 되는 이런 힘든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는지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행운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어른이라도 이렇게 말을 해주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에서는 이 아이가 성인이 훨씬 넘어서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된 거잖아요. 이 가정의 행운이었다면 바로 아이의 인지적인 수준이 30대에 머무는 게 아니라 7살로 돌아갔다는 거일 겁니다. 30대의 아들을 두고
그 아들의 엄마가 이렇게 깨달았을 수도 있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아이에게 잘못 가르쳤구나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0대가 이미 되어버린 아이, 자신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결정해버린 성인이 된 자식을 다시 놓고 교육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슬픈 내용이지만 아이의 인지가 7살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지금 하는 내용들이 훨씬 더 쉽게 다가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모든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 그 연약한 마음으로 맞서야 하는 세상의 고통, 세상의 경험들이 고통스러울 때 이렇게 마음을 위로해주고 이해해주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어떻게 가면 되는지,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가주겠노라 라고 말하는 어른들이 주변에 정말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필요한 것이지 세상을 얼마나 멋지고 옳고 위대하게 사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순서적으로 볼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이 모여 사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에 힘을 주는 그런 관계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의 가장 처음,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일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러한 방향으로 먼저 일어나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저는 언제나 늘 어른과 아이의 관계로 바라보곤 합니다. 부모라는 이름, 자식이라는 이름 이전에 어른과 아이로서, 그리고 그 이전에 사람과 사람으로서 만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상담사로 지내는 모든 순간들마다 생각하곤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트라우마 아동상담 심리치료사 달팽이였습니다.